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바로 기아의 새로운 준준형 세단 K4로 그 중에서도 오늘은 GT라인을 여러분들께 실물로 보여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 차량에 대한 핫 이슈죠. 출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쉽게도 국내에 출시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이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기아가 야심차게 준비한 차량이고 향후 기아에서 나올 세단은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좀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짤막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좀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기아 K4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직 수평의 그래픽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램프 상단의 수평적인 DRL과 이 그릴 상단의 실버 가니쉬가 이어지면서 와이드 앤 로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차가 좀 더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살짝 정측면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 보닛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전륜구동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보닛을 디자인적인 스킬로 길게 뽑아내서 마치 후륜구동을 보는 듯한 그런 안정적이고 세련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스팅어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만큼 비율적으로 상당히 잘 뽑아낸 것을 볼 수 있고, 엠블럼도 보면 뭐 기존과 차이는 없지만 확실히 변경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디자인이 더 멋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헤드램프를 보면 헤드램프 또한 정말 멋지게 디자인되었는데요. 기아의 새로운 상징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기반으로 한 헤드램프가 적용되었고, 수직 수평이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단순히 헤드램프 디자인만 멋진 게 아니라 헤드램프와 함께 그 주변의 범퍼 형상들이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면서 더 드라마틱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하나의 조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예술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를 왜 국내에 출시하지 않는 건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기아? 어쨌든 정말 멋지게 디자인된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그릴도 보면 헤드램프 상단 DRL과 그릴에 있는 실버 가니쉬가 연결이 되면서 수평적으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디자인 어디서 많이 봤고 익숙한 것 같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서도 DRL과 그릴 부분을 연결시켜서 좀 더 와이드해 보이고 더 낮게 깔려 보이도록 디자인을 변경했는데, K4에서도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해 비슷한 효과를 주려고 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릴 면적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타이트한 면적에 타이거 페이스 형상을 적용해서 탄탄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강조가 되는 그런 디자인적인 특징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턴도 수직적인 그래픽을 사용하여 이 GT라인 특유의 고성능 스타일링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네요. 다음으로 범퍼 디자인을 보면 GT라인답게 이 확장된 에어 인테이크와 돌출된 프론트 립이 적용되었는데, 먼저 에어 인테이크 형상을 보면 사다리꼴 형태의 그래픽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 세로로 배치된 실버 가니쉬를 통해 마치 전투기의 흡입구를 보는 듯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GT 라인에 어울리는 스포티한 디자인을 잘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면 잘 달릴 것만 같은 그런 고성능 스포츠카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확실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측면을 보면 이 측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있죠. 바로 루프 라인인데, 완만하게 떨어지며 트렁크 리드까지 연결되는 라인은 마치 패스트백 스타일의 쿠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보고 베이비 스팅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측면 디자인이 패스트백 스타일의 스팅어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휠 디자인도 보면 5 스포크의 방향성을 가진 휠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사이즈는 18인치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역동적인 스타일링에 맞춰 멋지게 디자인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보면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특히 사이드 미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의 디자인을 보면 마치 전투기의 날개 형상처럼 생겨서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는 딱 보자마자 그랜저 IG의 사이드 미러가 생각났는데, 그랜저라는 고급차에나 들어갈 것만 같은 형상이 이 준준형 세단인 K4에 적용된 것만 봐도 이 차가 얼마나 대단한 차량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필러 쪽을 보면 2열 도어 캐치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니 이걸 왜 여기에 넣어놨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리어 팬더의 볼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 이 볼륨을 강조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도어 캐치를 C필러에 통합을 시켜서 매끈한 형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조의 도어 캐치를 그닥 선호하진 않지만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프 쪽도 보면 이 루프가 매끈하게 처리된 게 아니라 양 끝에 이렇게 살짝 단차를 줬어요. 이런 형상을 통해 이 단차가 없는 중심부로 공기의 흐름을 유도를 해서 뒤쪽에 이 넓은 리어 글래스에 있는 오염물들이 잘 쓸려 내려갈 수 있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디자인은 곧 나올 EV4에서도 선보일 예정인데 추후에 EV4를 통해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후면을 보면 베이비 스팅어라는 별칭이 생길 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유려하게 떨어지는 트렁크 라인과 날렵한 형상의 리어 램프, 그리고 범퍼 디자인이 눈에 띄죠. 우선 리어 램프를 살펴보면 확실히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되면서 기역자로 꺾인 형상을 통해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치 호랑이 같은 무시무시한 맹수의 발톱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듯 이 램프 주변의 형상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램프가 조형적으로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도록 설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특징이죠. 리어 램프가 연결되어 있는 듯한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는데 실제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중앙 상단에 기아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좌측엔 K4 엠블럼이 위치하고 있는데 약간 묘하게 기아 엠블럼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는 이 차량의 트림을 나타내는 GT라인 엠블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범퍼 디자인을 보면 GT라인답게 세로로 배치된 리플렉터와 공격적인 디퓨저 형상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선 GT라인은 이 리플렉터가 세로로 배치되어 스탠다드 모델과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디퓨저도 추가되어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늬만 디퓨저가 아닌 기능적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멋지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K4에는 기아의 새로운 인테리어가 적용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스티어링 휠,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최근에 나온 기아차와 많이 닮은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디스플레이를 보면 EV9과 비슷한 형태로 깔끔하며 CCNC가 탑재되어 기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T라인에는 3스포크 타입의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제공되는데, 이 2스포크인 스탠다드 디자인보다 더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스티어링 휠 형태도 보면 상당히 독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상하단을 일자로 처리해서 D컷이 아닌 약간 네모난 미음자 모양의 스티어링 휠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를 통해 좀 더 유니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홈커버에 있는 엠블럼도 보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살짝 올드한 듯 하면서도 정형화된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처럼 느껴지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부분적으로 물리 버튼을 마련해놨는데 모든 것을 다 터치로 조작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물리 버튼으로 빼놓는 게 직관적이면서도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어벤트 디자인도 보면 수평 라인을 길게 써서 실내가 더 넓어 보이고 안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며, 트림에는 빗살 무늬 패턴이 적용되어 GT라인 특유의 스포티한 감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쪽을 보면 이 부츠 타입 기어 변속 레버가 마련되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을 쭉 보면 다이얼식, 컬럼식 또는 전자식 변속 방식을 채택하는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살짝 올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준준형 세그먼트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될 법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시트도 보면 GT라인의 경우 투톤으로 구성된 시트가 적용되며, 이 시트 등받이에는 고성능 차량에서나 볼 법한 디테일이죠. GT라인 레터링이 각인되어 마치 고성능 차량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했는데, 작은 디테일이지만 고급스러우니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을 보면 운전석에는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과 메모리 버튼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반석에는 열선 통풍 기능을 넣어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구성은 싹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정작 한국에선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열을 보면 2열은 1열과 동일하게 투톤이 적용되었으며, 기능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아 K4의 디자인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세단에 적용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보니 어때요? 상당히 멋진 것 같지 않나요? 국내에 출시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가 이 준준형 세단의 빈자리를 채워줄 전기차 EV4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EV4도 빠르게 준비해서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